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소낙비 다육TV 시청자님들, 다육이들 모두 무탈하게 잘 있나요? 그럼 마지막 5일차 이벤트 결과 발표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당첨이 되셨을까요? 첫 번째 당첨자 추첨해 보겠습니다. 안은주님 축하드립니다. 안은주님은 1번 상품을 가장 원하셨으니 1번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당첨자 추첨하겠습니다. 윤정김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1번 상품은 첫 번째 당첨자님이 가져가셨으니 윤정김님은 두 번째로 원하신 2번 상품을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첨자 추첨하겠습니다. 이큰 누나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1번 상품은 앞서 당첨되신 분에게 돌아갔으니 이큰 누나님에게는 3번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갈이 영상입니다. 요즘에 저는 여름장마 준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노지에 있는 아이들 중 비를 맞으면 안 될 종류들은 하우스에 들이고 또 아픈 곳은 없나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비 잘 하고 계시죠? 어제 하우스를 정리하다가 이 아이를 발견했는데요. 함께 가까이 보실까요? 이쁘죠? 혹시 이름 아시는 시청자님들 계실까요? 이 아이는 한조소금 철화 군생입니다. 이 한쪽은 군생, 이쪽은 철화입니다. 군생이란 한 뿌리에 얼굴이 많은 아이들을 군생이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얼굴이 많이 있죠. 이 아이들은 모두 한 뿌리에서 나온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철화란 얼굴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얼굴에 색이나 줄이 변이가 있죠. 이런 아이들을 금이라 하고요. 한 뿌리에 철화와 쌩얼이 모여 있는 모습을 철화 군생이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금까지 있어서 철화 금 군생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는 몸값이 좀 있는 다육입니다. 금에 철화에 군생에 모두 모여 있으니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가 너무 큰 집에 살고 있죠. 화분을 보시면 식물에 비해 화분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식물에 비해 화분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이 다육이 몸에 맞는 화분으로 바꿔 입주시켜 줄까요? 다육이가 자신의 사이즈보다 너무 큰 화분에 심어져 있으면 일단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기에도 균형이 맞지 않고 무엇보다 너무 많은 양의 배양토 때문에 필요보다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어 아이들이 우쭐할 수 있고 우쭐하다 보니 안 이뻐집니다요. 아이들의 얼굴을 작고 예쁘게 키우려면 조금은 박하게 키우셔야 합니다. 사람과 비슷하죠. 사람도 너무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 되듯이 다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 다육이나 이뻐지려면 먹는 것부터 조절해야겠네요. 이 아이 사이즈에 맞는 화분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이 화분입니다. 다육이를 심어 뿌리가 잘 뻗을 수 있는 사이즈 화분을 선택했습니다. 화분이 고급지고 좀 화려합니다. 이 화분이 한조소금 철화 군생과 잘 어울릴 듯 합니다. 심어 볼까요? 먼저 한조소금 철화 군생을 뽑아서 뿌리와 하엽을 정리해 줍니다. 가장자리를 이렇게 꾹꾹 눌러 줍니다. 조심히 들어 올립니다. 뽑은 아이를 뿌리를 좀 정리하시고
화엽도 정리 좀 해줍니다. 큰 화분에 영양분이 많은 흙에서 살고 있어서 뿌리는 아주 실하게 내려졌는데 얼굴이 굳어지지를 않습니다. 해서 다육이도 심을 때는 다육이에 맞는 사이즈의 화분을 잘 골라 주셔야 합니다. 뿌리도 정리됐고 하엽도 정리됐으니 심어 볼게요. 화분을 이쁜 모양이 앞으로 오게끔 잘 보시고 깔망을 깔아주세요. 요즘은 깔망도 참 좋게 잘 나옵니다. 깔망을 이렇게 깔고 굵은 마사 넣고 배양토 넣고 한조소 철학 금군생을 새로운 화분에 올려서 이쁜 모양이 앞으로 올 수 있게끔 요리조리 돌려줍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나머지 부분을 배양토로 채워줍니다. 땅에다 한번 땅땅 두들겨 줍니다. 모자란 부분에 배양토 좀 더 넣어주시고요. 가는 마사로 마감토 해줍니다. 다 심었습니다. 아이들을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돌베개를 좀 사용해야겠습니다. 돌벽에도 좀 사용하시고 이러한 철사로 지지대도 좀 세워 주시고요. 심으시고 바로 수영을 생각해서 모양을 만져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철사를 꼽은 후에 철자 사이에 이렇게 돌을 하나 끼겨 주세요. 그러면은 철사에 힘을 받아서 철사가 잘 고정됩니다. 철사와 화분 사이에 돌을 하나 넣어 주세요. 조그만한 화분 같은 경우에는 굵은 마사를 끼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몸매도 교정이 되었고요. 완성이네요. 정리 좀 할게요. 정리가 다 됐으면 자리 잡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물을 살짝 스프레이 해줍니다. 완성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화분에 심어졌을 때 하고 이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고 보니 달라짐이 눈에 보이시나요? 저는 이 화분에 심어졌을 때보다 이 화분에 심어진 모습이 한결 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열심히 달달 구워서 예쁜 수영으로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농장에서 다육이들을 사오셨는데 혹시 모를 벌레가 있을까봐 다육이를 빼서 뿌리부터 확인하고 분갈이를 하고 싶으신데 여름엔 되도록 분갈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셔서 분갈이를 하지 않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분갈이를 해도 되는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이 아무리 여름이지만 보통 농장에서 다육이를 사오시면 분갈이를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농장에서 사용하는 흙은 영양분이 너무 많거나 100% 상토에 다육이를 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입해온 다육이가 농장이 아닌 가정집에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옷자라게 되고 예쁘게 잘 묵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갈이는 가능한 봄, 가을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 건강하게 뿌리 내리기 쉽기 때문이고요. 가을은 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기 때문에 뿌리를 정리해 심어줘도 까탈스럽지 않게 새 뿌리를 잘 잡고 예뻐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농장에서 다육이를 사오셔서 벌레가 있을까 걱정되어 분갈이를 꼭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여름이라도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다육이에게도 좋고 또 우리들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고 분갈이를 해주세요. 기본 배양토 비율에 마사만 조금 더 넣으셔서 분갈이를 해주세요. 마사가 물 빠짐을 도와 여름에 습하거나 비가 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농장에서 사온 예쁜 다육이를 풀불에서 살게 할 순 없죠. 우리도 쇼핑해온 예쁜 옷을 안 입고 모셔만 둘 순 없죠. 해서 예쁜 화분에 예쁜 다육이를 조심스럽게 분갈이 해주셔요. 그리고 여름에 마사 비율을 높여 분갈이한 아이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가을에 기본 배양토를 요 위에 살짝 더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부족했던 영양분을 보충해 주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꼭 분갈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름이라도 분갈이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봄, 가을에 분갈이 할 때보다 마사 비율을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분갈이했던 아이들을 잘 기억하시고 가을에 오면 배양토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기억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름표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 분갈이라고요.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꼽아 놓으시면 굳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되죠. 기억 안 하신다 해서 또 찬바람 날 때 기본 배양토 얹어주시는 것까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여름에는 분갈이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신다면 다육이보다 우리한테 정신건강으로 더 좋지 않으니 주의하실 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조심스럽게 분갈이 해주시길요. 오늘은 식물에 맞는 화분 사이즈와 여름철 분갈이 주의점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영상이 좀 도움 되셨나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가격 착하고 건강한 다육이 판매하는 소낙비 다육이 판매방 다음 카페에도 놀러 오시고요. 그럼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